그다음 주제로는 136쪽에 사인의 공법행위 나오는데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적인 얘기하고 또 개인이 신청하고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어떻게 처리하게 돼 있는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영역이죠. 응? 중요 부분인데 자, 그 읽어보면 뭐 사인이 공법행위 이렇게 먼저 정리하지. 공법행위란 어떤 행위고 공법행위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등이 하는 행위가 있고 우리 개인들이 하는 행위가 있다. 사인들이 하는 행위가 있다. 응? 그런데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는 자, 가볍게 읽고 지나가요. 응? 우리 공법 관계, 행정법 관계에서 공법적 효과, 행정법적 효과를 생기게 할 목적으로 사인이 하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 학문적으로 그렇게 칭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개인들이 행정기관에 뭐 하는 게 가장 흔한 예야. 뭐 허가 내달라고 신청하고 여러분들이 응시원서 제출하고 응? 또 출생했다고 애 신고하고 이런 거 다 우리 개인들이 행정기관에 하는 행위. 응? 그런 얘기. 그래서 가볍게 읽어요. 자, 그러면 요 의의를 읽었으면 특성이 시험과 관련이 있어. 응? 특성. 표에서 특성. 뭐하고 비교했냐면 두 가지 비교했다. 그죠? 행정행위란 거하고 비교했어. 근데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누가 하는 거냐?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하는 행위야. 또 어떻게 하는 거냐? 국민 개인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하는 행위야. 응? 반면에 우리 개인들이 행정기관에 뭐 신청하고 신고하는 행위는 행정기관으로서 하는 행위도 아니고 뭐 행정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공권력 행사하는 것도 아니잖아. 오히려 약자 입장에서 허가 내달라고 신청하고 그죠? 법에서 뭐 신고하도록 해놨으니까 신고하고 이런 것뿐이지. 따라서 행정행위와 비교하면 우선 공통점도 있어.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행위도 국민하고 사이에 행정법적 효과 생기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 공통점은 뭐야? 1번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 응? 이거는 공통점이야.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든 행정행위는 누가 하는 공법행위야? 행정기관. 크게 보면 행정기관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니까 국가가 하는 공법행위야. 응? 공법행위라는 점은 같단 말이야. 공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려고 하는 행위다. 근데 어떤 점이 다른 거야? 행위하는 자가 다르고 행위의 성격이 다른 거지. 응? 그런 결과 자, 동그라미 2번 아주 중요해.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는 행정기관이 하는 공법행위에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 공정력 같은 게 인정 안 된다. 응? 이게 아주 중요해. 시험에.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는 공정력 등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런 거 시험 문제일 때 어떻게 하냐면 사인의 공법행위도 공법적 효과를 생기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뭐 공정력 등의 특수한 효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내. 그렇지는 않다고. 응? 그거 중시하고. 그다음에 사법행위하고 비교하면 우리 사법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개인이 뭐야? 다른 개인하고 뭐 땅 사고 파는 계약을 맺는다든지 그죠? 뭐 상점 가서 물건 사고 파는 계약을 하는 이런 게 사법행위지. 그러면은 개인이 한다는 점은 같을지라도 행위하는 목적이 다르단 말이야. 목적이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 행정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려고 하는 행위인데 사법행위는 민법이 인정하는 효과를 생기게 하려는 행위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이 다르고 그래서 뭐 1번은 별것도 없어.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2번을 보면 우리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는 행위의 방식, 뭐 문서로 일정한 사항 기재하도록 하고 이렇게 반드시 형식 이런 걸 명확히 문서로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그래서 첫째 끝에 사인의 공법행위는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획일적인 정형화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그 효과도 다 법에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지 뭐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뭐 어떤 효과를 발생하게 하겠다 이런 거 별로 없단 말이야. 응? 그래서 요 사법행위와 비교해서는 동그라미 그 번호가 또 1번 매겨졌네. 그지? 오타가 나서 이거는 2번. 그죠? 2번으로 고쳐야 될 것이고. 자, 그다음에 또 뭐 봐야 될까? 그래서 특성이 시험에 이제 하나의 지문 쓰이는 거야. 응? 특성 부분 체크했지? 그다음에
종류 간단히 공부하자. 종류는 효과, 국민한테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느냐에 따라서 자체 완성적 또는 자기 완결적인 행위가 있다. 그러면 뭐가 필요 없는 거야? 첫째 끝에 별도의 행정기관의 행위가 없어도. 응? 그러니까 개인이 법적인으로 갖춰야 될 요건을 갖춰서 행정기관의 어떤 행위를 딱 하면 그것만으로 끝난 거야. 행정기관이 별도의 조치를 해야만 뭐 어떤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고 개인의 행위 그 자체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예를 들어 출생신고 하도록 법으로 정해놨거든? 그러면 애투하라면 요건 갖춰서 기재사항 다 쓰고 구비서를 갖춰서 구청에다가 신고서만 딱 내면 신고 의무는 끝난 거야. 행정기관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거야. 개인의 행위만으로 그 효과가 다 끝났다라는 의미에서 자기 완성, 자체 완성 또는 자기 완결적인 행위라고 부르는 거야. 응? 행정기관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는 거지. 반면에 오른쪽에 행정요건적 행위 또는 행위요건적 행위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는 개인의 행위만 갖고 효과가 끝나는 게 아니고 발생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먼저 행정기관에 어떤 행위를 하고 행정기관이 그걸 받아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 무슨 원하는 효과가 생기는 그런 경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정기관의 행위가 별도로 있어야 되지. 응? 그래야 그 효과가 발생하는 걸 행정요건적 행위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허가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그럼 허가내달라는 신청서만 요건 갖춰서 내면 허가가 된 거야? 그건 아니지. 신청해놓고 행정기관의 허가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행정기관의 허가 결정이 있기 위해서는 개인이 먼저 신청서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개인의 신청서 제출은 뭐야? 행정기관의 행위가 있기 위한 요건인 거지. 그러니까 개인의 행위는 행정기관이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행위를 행정요건적 또는 행위요건적인 행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치? 뭐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응? 자, 그러면 그 적용 법규라고 하는 이제 큰 항목이지.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 곳곳이 다 나옵니다. 응? 우선 첫째 줄 밑줄 사인의 공법 행위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이 말 중요합니다. 일반법은 없다. 일반법 없다를 똑같은 말인데 뭐 총칙 규정이 없다. 응? 통칙이 없다. 뭐 이런 말도 쓰는데 그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행정기관에 뭐 신청하고 신고하고 이런 걸 하나의 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해 놓은 건 없단 말이야. 이 법 저 법에 다 흩어져 있어. 응? 출생신고에 관해서는 뭐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어떻게 신고하고 마도록 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서 정해놓고 응? 또 우리 투표행위도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거에 얘인데 그거는 또 무슨 투표에 관한 법에서 정해놨을 거고 공직선거법 이런 데 정해놨을 거고 각각의 법에서 정해놨어. 예를 들어 첫째 그때 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고도 예시돼 있는데 그거는 국민의 이제 민원 신청에 대해서 정해놓은 법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행정기관의 모든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것들 다 개별적인 법들이야. 응? 일반법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이 행정기관에 뭐 어떤 신청을 하든 뭐 행위를 하는데 만약에 적용할 규정이 없다. 그러면 개인 간에 서로 신청하고 합의해서 계약 맺고 이런 것과 비슷한 민법의 계약에 관한 규정 같은 거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상 개인들 간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도 있다. 물론 성질상 적용될 수 없는 것도 있겠지. 또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어쨌든 일반법은 없다.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응? 그런 정도. 그렇다면 그 밑에 의사능력, 행위능력. 자, 동그라미 1번.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 민법에서도 무효고 우리 행정법 관계에서도 무효로 본다. 응? 그럼 의사능력이 없다는 건 어떻게 이해할까? 쉽게 말하면 제정신 아니다. 응? 사리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 응? 그죠? 술 먹고 만취 상태라든지, 응? 또는 뭐 도저히 막 제정신 아닐 정도로 강요 협박 받아서 뭔가 결정 뭐 하는 행위 이런 건 다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응? 그런 행위는 무효. 그러면 2번 행위 무능력자가 하는 행위, 행위 무능력자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응?
만 19세 안 된 자는 자기 단독으로 뭐 계약 맺고 이럴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없는 거로 봐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혼자 단독으로 계약을 했어도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완전히 유효해요. 응? 보호자 동의 없이 계약 맺었다 언제든 취소할 수 있어요. 보호자가 취소할 수도 있고 본인이 취소할 수도 있고. 응?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는 자는 사회적으로 아직 미성숙자 아래서 보호해야 될 자로 하는 거야. 어쨌든 행위 무능력자 그러면 일단은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미성년자 생각해. 응? 미성년자가 자기 단독으로 한 행위. 원래 민법은 지금 말한 대로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하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 그런데 우리 행정법은 또 따로 규정을 둔 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다른 점이야. 그래서 특별한 규정을 두는 규정이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대로 하는데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지. 그럼 특별한 규정을 둔 예가 어떤 거야? 예를 보면 꼭 외울 필요 없고 우편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보면 그렇게 특별한 규정을 뒀다. 그래서 우편법에 보면 우편물을 보내고 받고 기타 우편 이용에 관하여 무능력자가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보내고 발송했다 해도 그대로 유효한 거로 인정한단 말이야. 그렇지? 또 도로교통법 보면 자동차 운전면허는 18세가 넘어야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해서 면허를 받을 수 있고 오토바이는 16세 넘어야 할 수 있는데 그럼 얘네들 16세 된 자, 18세 된 자 다 뭐야? 미성년자야. 근데 얘는 부모가 반대하는데도 혼자 가서 오토바이 면허 신청해. 면허 받았다. 부모가 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혼자 가서 신청하고 한 것이므로 이거는 오토바이 면허는 무효로 처리해달라. 이런 게 인정 안 된다고 그대로 유효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민법과 다르게 우리 행정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단독으로 했더라도 그대로 유효로 인정하는 규정들이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이런 규정 없으면 민법대로 보호자 동의 없이 하면 단독으로 동의 없이 하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보는 거고 그렇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동그라미 1, 2번 공부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 거기 동그라미 1, 2번 두 개 들었지만 동그라미 1번만 공부하면 돼. 자, 법에 의해서 금지가 된다든지 또는 행위의 성질상 개인이 해야 될 행위를 타인이 대신하는 거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야. 응?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써놨지? 그래서 뭐 투표하는 행위 누가 대신 못하고, 그지? 시험 보는 행위도 누가 대신 못하고, 응? 그런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정도. 물론 동그라미 2번에 허용되는 것도 있다. 아까 한 것처럼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 이런 건 대신해도 되잖아. 그런 것도 있지만 시험은 동그라미 1번. 그런 게 못하는 게 많다는 거. 여기 1번 포인트. 그 다음에 행위 형식은 잘은 안 나오는 편인데 1번은 이제 첫째 줄이고 보니까 반드시 요식행위인 건 아니나. 그러니까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많은 경우 법이 어떻게 났어? 행정기관에 무슨 신청 신고하려면 일정한 형식 갖춰서 하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란 얘기지. 원칙적으로. 응?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면 돼. 이거 잘 안 나온다. 응? 그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는 간단하게. 자, 우리 개인이 행정기관에 신청하고 신고해서 언제 신청 신고한 거로 인정해 줄까? 내 신청서 신고서가 행정기관에 도달이 됐을 때. 응? 그래서 도달입니다. 도달. 그래서 두째 줄에 원칙적으로 도달주의. 이게 키워드야. 그 말은 신청서 신고서가 행정기관에 도달이 됐을 때부터 신청 신고된 거로 인정되는 거지. 물론 법에서 어떤 규정을 둔 경우가 있어. 행정기관에 우편으로 발송, 보낸 시점에 신청 신고가 된 것으로 인정해 준다. 그렇게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 그렇게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런 규정이 드물거든. 그런 규정 없으면 무슨 원칙에 따른 거야? 도달주의에 따르는 거야. 응? 그 얘기 짧으니까. 그 다음에 부관이란 건 행위자가 자기 행위를 하면서 나는 이후 행위를 하지만 요거는 무슨 조건 하에 조건이 성취돼야 조건이 달성돼야 뭐 효력이 생기도록 한다. 요거는 언제까지만 효력을 인정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보면 부관이란 건 행위자가 자기 행위를 하면서 뭐 조건 같은 거 붙이고 막 이런 거거든. 근데 그거 만약에 자유롭게 허용하면 어떻게 돼? 개인이 막 행정기관에 신청 신고하면서 각종 제각각 조건 달고 막 하면 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 응?
이 개인 간의 둘 사이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이게 수천만 국민이 다 조건 달고 하면 엄청나게 혼란하겠지,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뭐 개인이 행정위원회 신청 신고하면서 조건 같은 거 붙이고 이런 거 못한단 말이야. 응? 그래서 결론은 뭐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본다. 응? 자, 다음 페이지 가능한 대로 공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철회 보정. 그럼 세 줄 읽어보자.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그러니까 개인이 행정위원회 신청 신고했다가도 물를 수도 있어. 물르거나 수정할 수도 있어. 다만 그 시간은 언제까지야? 응? 법적 효과가 완성될 때까지. 그지? 그 말은 그 밑에 행정절차법 조면 행정절차법 17조 허가 같은 거 내달라고 신청한 사람은 처분이 있기 전, 그 말하고 같은 말하고 취급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위원이 허가할지 말지 결정 내리는 거 있지? 그게 처분이야. 처분이 있기 전이라면 개인이 신청했다가 신청했던 걸 그만 물를래요. 응? 철회한다 그러지? 또 보완할 수도 있고, 응? 수정 보완. 그래서 법적 효과가 완성될 때까지는 물르거나 보완 수정할 수 있다. 응? 하지만 한 번 하면 성질상 못 물르고 못 고치는 것도 있다. 뭐 외우나? 못 고치는 거 예를 들면 한 번 하면 제출하면 끝나는 거. 시험 답안지 제출하면 나 고칠 게 있어요 하고 달라 그래도 안 줘. 담을까. 그지? 한 번 제출하면 끝. 투표용지에 누구 찍어서 집어넣으면 끝. 마음이 바뀌었어. 나 딴 사람 찍고 싶어요. 안 된단 말이야. 응? 그건 당연하지 성질상. 응? 자,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야 내가 행정기관에 무슨 신청을 했는데 착각을 해가지고 뭔가 잘못 신청을 했어. 아 이거 보기 전에 여러분들도 이제 응시원서 접수할 거 아니야? 응시원서 접수했다가 나 공부 이번에는 공부 덜 했는데 다음에 봐야지. 이번에는 안 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응시원에서 뜨는 거 철회할 수 있어. 그쵸? 기간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다고 발표하잖아. 그 기간 안에 철회하면 응시원서 다시 돌려준단 말이야. 그지? 그 기간 넘으면 안 되는 거지. 그냥 그거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했다가도 물를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예.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착오가 있어서 했다든지 상대방의 강요 협박받고 했다든지 막 이런 거야. 응?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러면 1번 눈으로 읽어봐. 우리 행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든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돼서 민법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슨 계약 맺자고 신청하거나 계약 맺는 거에 동의하거나 했는데 내가 착각을 했어. 어떤 물건을 사는 걸로 계약하는 걸로 알고 A라는 물건을 사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B라는 물건을 계약을 한 거야. 그럼 착오가 있었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응? 강요 협박받아서 계약서에 사인했다. 이 계약은 무효 아니면 취소. 이렇게 이 상대방 그 개인의 그 의사의 흠이 어느 정도냐, 하자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구동이에 묻힐래 계약서에 사인할래 그러면 어떻게 돼? 사인하는 길밖에 없잖아.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를 뭐 완전히 자기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할 정도의 강요 협박을 받아 사인했다? 그러면 그 사인했을 그 계약은 무효야. 응? 우리 조폭 영화에서 보듯이 뭐 그렇게 해서 사인한다. 그 무효라고. 응? 그러나 강요 협박이라도 그렇게 의사결정할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할 정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강요 협박 정도라면 그렇게 협박받아서 사인했다. 그런 정도는 취소할 수 있는 계약.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민법에 따르면 그 착오 또 사기 강요 협박 정도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 계약은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거로 다룬데 그 논리를 우리 개인이 행정위원회 신청 신고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똑같이 적용한단 말이야. 다만 우리 행정법의 특성상 하자가 있는 행위라도 취소하거나 이럴 수 무효로 하거나 이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왜냐면 그렇지. 거기서 셋째 줄에 투표나 시험 보는 행위는 착오가 좀 있어도 취소하거나 이런 거 못하게 한다. 그죠? 응? 그래서 기표를 잘못했다. 응? 투표하는데
뭐 3번에 투표해야 되는데 4번에 찍어버렸다. 이거 잘못 기표했다. 착각해서. 뭐야? 안 바꿔줘 표. 그걸 그냥 집어넣던가 무효표로 만들어서 낙서해서 집어넣던가 해야지. 응? 자, 시험 답안지도 마찬가지다. 나 원래 3번 찍으려고 했는데 아니 답안지 내가 정답은 다 맞췄는데 밀렸었어요.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해봐. 들어줘? 안 들어주지. 응? 자, 그러면 그렇게 보고 여기서는 동그라미 2번이 아주 중요하다. 응? 동그라미 2번이 아주 중요해서 자 우리 민법 색깔을 비는 민법 우리나라 민법 107조 1항을 보면 야 내가 상대방한테 무슨 의사를 표시하는데 뭐야 이 자기의 진심이 아닌 의사를 상대방한테 표시할 수 있잖아 자기 생각을 응? 그래서 그를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라는 말로 표현해 자기 진심이 아닌 생각을 상대방한테 표시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의사 표시는 표의자 그러니까 의사를 표시한 자가 자기의 진심의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상대방한테 표시를 했더라도 그대로 효력이 있다야. 응? 원칙은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얘가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하는구나 알았거나 또는 뭐야 일반적으로 볼 때 객관적 기준으로 볼 때 알 수 있었을 거다라고 인정이 될 때는 그때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 민법 107조를 분석하면 자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자기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해도 원칙은 그대로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구조가. 응? 민법은 이제 요 규정대로 해결하겠지?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야 내가 응? 그래 우리 들었던 사람 있을 거야. 내가 로또 복권을 사고 그지? 로또 복권 하나 사고 친구한테 자랑해. 나 로또 복권 샀는데 그지? 뭐야 내 1등에 당첨되면 너 반 줄게. 진짜 줄 마음은 없어 속으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당첨되면 너 반 줄게. 대신에 너 오늘 맥주 한 잔 사. 그러니까 또 좋아 그래가지고 샀어. 어쨌든 그건 뭐다? 계약이다. 계약 맺은 거야. 너 맥주 사는 대신에 내가 1등 당첨되면 반 준다는 거야. 계약 맺은 거야. 근데 진짜 당첨됐어. 1등 50억. 그럼 어떻게 돼? 맥주 사준 친구 어떻게 하겠어? 계약 이행해. 계약상의 의무 이행해. 25억 내. 그러니까 50억이면은 그러니까 뭐 세금이 한 10억은 날아갈 거야. 응? 10억? 세금이 한 30 몇 프로인가? 그래. 하여튼 세금 떼고 40억 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20억씩 20억 내놔. 응? 그럼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지. 응? 마음이 바뀌었어. 그럼 뭐라고 주장할까? 야 그걸 진짜라고 믿냐? 응? 그리고 이거 맥주 한 잔 넣어먹고 20억 주는 사람이 어디냐? 응? 너한테 맥주 한 잔 뺏어 먹으려고 내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한 거야. 이렇게 했지? 그러면 이제 싸운다. 그러면 또 그래서 근데 또 양심에 찔리니까 응? 대신에 뭐 1억 정도는 줄게. 1억을 줬어. 근데 사실 그러면 1억 받아도 괜찮잖아 상대방. 근데 또 만족 안 해. 반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갖고 몰라 대부분 소송까지 가고 싸워. 그렇지? 응?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원칙이 어떻게 해? 여기 봐. 원칙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줄 마음 없었어도 줘야 되는 거야. 20억 규정대 민법 규정대로면 지금 민법 규정 그렇잖아. 줘야 되는 거야. 다만 상대방이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든지 또 객관적으로서 알 수 있었을 거다라고 인정될 때 한해서만 안 줘도 된다 이거지. 그렇다면 그거를 이제 이쪽 당첨된 애가 증명을 해내야 돼. 내가 거짓말한 날 진심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진심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는 경우인데 얘만 바보같이 몰랐다. 이걸 입증을 해내야 안 줄 수 있는 거야. 그 입증 못하면 줘야 되는 거지. 민법 규정에 따르면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 행정관계에서 행정법 관계에서는 개인이 행정기관에다 어떻게 돼? 자기의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한단 말이야. 응? 그지? 누구하고 혼인할 생각도 없으면서 혼인하겠다고 혼인신고서를 낸다든지 그지? 진짜로는 혼인할 생각이 없어. 근데 혼인신고서를 냈어. 뭐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나중에 혼인신고서 내놓고 나 진심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인신고는 뭐야? 무효예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지. 응?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우리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7조 1항 단서 조항 뭐야? 진심이 아니란 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로 한다는 이 단서 조항은 우리 행정관계는 적용되지 않는 거래. 응? 뭐만 적용돼? 그 앞에 진심이 아닌 의사 표시는 그대로 유효다. 이것만 적용된다는 거야. 무효로 한다는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데, 응? 그래서 어떻게 돼? 이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강요 협박 이런 게 이래서 자기 진심이 아닌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런 경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은 표시한 그대로 유효로 인정한다는 거야. 응? 자, 동그라미 2번 민법 107조 1항 단서의 진위 아닌 의사 표시 무효가 된다.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요 부분은 사인의 공법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두 줄이 아주 중요해. 그 얘기는 곧 뭐야? 진심이 아닌 의사 표시를 했어도 그대로 유효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혼인신고서 제출하면 그대로 유효. 응? 그렇죠? 이렇게 다루는 거죠. 이혼할 생각이 없으면서 이혼 거짓으로 이혼 신고서 내놨다. 그래도 이혼 항고로 되는 거야. 법적으로 행정관계에서는. 응? 자, 동그라미 2번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효과. 자, 사인의 공법 행위는 행위의 성격 내용과 그다음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발생하는데, 자, 동그라미 1번 자체 완성적 행위. 특별한 건 없고 자체 완성적 행위란 거 아까 의미 이해했잖아. 개인이 요건을 갖춘 신청서 신고서 하나 갖다 딱 내면 그걸로 법적으로는 끝난 거라고, 그지? 행정위원회 별도에 주실 필요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게 기억번. 자, 니은번 중요합니다. 자, 니은번을 보면 개인이 뭔가 신고서 신청서 냈는데 흠이 있대. 요건은 못 갖춘 게 있대. 우리 행정기관 공무원은 먼저 뭐 하게 돼 있어? 응? 바로 되돌려 보내면 안 되고 보완을 먼저 요구해야 돼. 그래서 니은번은 조금 중요. 자, 요건을 못 갖춘 신고서 같은 게 제출됐으면 행정기관은 뭐 해야 돼?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해야 돼. 중요한 단어는 지체 없이 보완 요구하는 게 첫 번째야. 보완 요구하고 보완 안 해오면 그때 왜 거부하는지 이유를 붙여서 되돌려 보내면 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완 요구야. 요 부분을 시험 문제 내면 맨날 요건 못 갖춘 신고서나 신청서가 이제 들어오면 행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되돌려 보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보완을 요구하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행정 요건적 행위. 예를 들면 신청 허가해달라고 신청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 기억번 행정기관은 신청이 들어오면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보류, 거부, 되돌려 보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접수는 의무적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신청서 들어오면 접수는 일단 해주라.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 그러면 신청서 받는 것 자체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야, 원칙이. 근데 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줬다고 허가된 거야? 그건 아니지.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 뿐이지. 일단 신청서를 접수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넷째 줄 끝에 접수한 신청서를 보는 거야, 공무원이. 그죠? 봤는데 뭐야? 흠이 있대. 구비서류 못 갖춘다네. 그래서 넷째 끝에 구비서류 등 흠이 있으면 또 뭐 해야 돼? 보완을 요구해야지. 바로 되돌려 보내면 안 되고 항상 흠이 있으면 먼저 할 일은 보완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는 생각나지 뭐. 보완 요구했는데 안 해오면 거부할 수 있는 거고, 그지? 그래서 일단 접수는 해줘라. 접수조차 안 하고 보류, 거부, 되돌려 보내면 안 된다. 응? 접수는 일단 해주고 접수를 받아보고 검토해, 기재사항 구비서로 갖췄나 검토해보는데 흠이 있다. 보완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보완 안 해오면 거부. 응? 그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허가해달라고 신청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139쪽에 이음법 일단 이제 요건을 갖춘 신청서가 이제 접수가 됐지. 그러면 이제 신청서를 받고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허가 신청을 받았다고 전제하면. 그러면 니은번 눈을 읽어봐. 행정청은
예를 들어 이제 허가 신청이 적법한 형식 요건, 즉 기재사항 다수 구비서로 다 갖추고 있으면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서 수리를 해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 응? 그러면 이때 여기서 A번, B번 이거 공부한다. 자, A번. 자, 신청해온 상대방 국민한테 뭐가 있대? 신청권이 있는 경우. 이게 중요한 거야. B번은 신청권이 없는 경우. 이렇게 둘로 딱 구분해. 자,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하느냐,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해 오면 행정기관은 무조건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은 무조건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하자가 없는 흠 없는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신청권이 있는 경우 첫째 끝에 그 신청받고 해줘야 될 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상관없어요.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어떻게 해야 돼? 신청에 대해서 적법하게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 흠없는 응답을. 응? 자, 요거 작년에 시험 나왔어. 뭐라고 나왔어? 기속행위로 돼 있을 때는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으나 재량행위로 돼 있을 때는 응답할 의무가 없다. 아니란 거야. 재량행위로 됐으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뭐야? 무하자 재량 행사. 그러니까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에서 하자 없는 응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응? 기속행위면 당연히 법이 정한 요건 구비했으면 그대로 해줘야 되고 요건 구비가 안 됐으면 거부하면 되고. 응? 네, 재량행위는 하자 없이만 결정하면 요건 구비했더라도 거부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어쨌든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제대로 된 응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반면에 B번. 그래서 그 A번 그 뒤에 것까지 요건이 구비됐다면 어떻게 돼? 기속행위면 요건 구비됐다면 해줘야 되고 신청한 대로의 조치를. 응? 재량행위라면 요건이 구비됐더라도 행정위원회 이제 합리적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도 있고. 응? 뭐 그런 거죠. 어쨌든 기속행위든 재량이든 응답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응? 그 다음에 B번은 신청해온 상대방 국민에게 신청권이 없대. 신청권이 없다면 행정기관은 기본적으로 응답해야 될 의무조차도 없습니다. 응답을 안 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안 됩니다.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해오면 행정기관은 응답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고 응답을 안 해도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조치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소송 대상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응? 근데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응답을 안 하거나 잘못된 응답을 하면 상대방의 신청권을 침해한 게 돼서 위법 소송 대상이 돼요. 응? 그런 차이를 가져와. 그래서 여기 A번, B번을 잘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4번은 잘은 내지는 않아. 시험에. 수정인가라는 건 이제 뒤에 행정행위 파트에서 인가를 공부할 때 또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이제 인가라는 조치를 해준다 하는 거는 상대방이 신청해 온 걸 검토해서 행정위원이 그대로 승인을 해주든가 승인을 거부하든가 둘 중에, 말하면 yes 아니면 no 둘 중에 하나는 거지. 신청을 받고 행정위원이 마음대로 막 바꿔가지고 내용을 바꿔서 수정을 해가지고 인가해 주는 건 안 되는 거야. 인가라는 건 원래 yes 아니면 no만 해주는 거거든, 행정기관이. 그래서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고 4번도 그냥 읽고 지나가. 자, 우리가 한 번 허가에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했어. 그러면 영영 다시 신청 못하는 건가? 그건 아니다. 뭐 상황이 바뀌거나 그러면 다시 신청할 수도 있지. 그지? 응? 아니 단적으로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봐서 신청했어. 공무원 시험 응시원서 제출하는 게 신청하냐? 나를 공무원으로 임명해달라. 근데 불합격 결정 나왔어. 그럼 거부된 거야? 그럼 다시 신청 못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다음 시험에 또 신청할 수도 있고, 그지? 뭐 한 번 했다고 거부당했다고 다시 신청 못하는 건 아니다. 응? 이거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 자,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는 개인의 신청 신고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응? 개인의 신청 신고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받아서 행정기관이 법 집행한 행위, 행정행위도 역시 영향을 받아 문제 있는 게 되냐 이거야. 응?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뭐지? 그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어. 부모가 만약에 미성년자, 그러니까 미성년자 기준으로 따져야 되나? 그 16세 고등학생 애들이 남녀 너무 사랑한대. 그렇지? 그래서 뭐 했어? 혼인 신고하러 갔다. 자기네들의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혼인 신고를 하러 갔어. 근데 이렇게 미성년자가 혼인하려면 부모의 동의서가 요건이야. 첨부가 돼야 돼. 그럼 그 중에서 부모 동의서를 받아와야 된다. 안 돼. 이제 퇴짜 맞았지. 보완을 요구했겠지. 근데 얘네들이 뭐야? 각각 부모님 도장을 위조했어. 그래갖고 부모님 동의서 찍어가지고 구청에 신고. 혼인 신고가 됐어. 그랬다가 얼마 있다 헤어졌어. 그런데 법적으로는 혼인 신고가 돼 있는 상태. 그렇지? 그럼 이혼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모님들은 그걸 용납하겠어? 이거 평생 가는 거야. 혼인 한 번 했다는 기록이. 그렇지? 결혼 한 번 한 사람으로 되는 거 아니야? 부모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얘네들은 이거 혼인 신고 자체가 어떻게 된 거야? 가짜 있는 혼인 신고야. 부모님 동의도 없는데 얘네들이 위조해가지고 거짓 신고, 허위 신고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사인의 군법행위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 그러니 신고받아 처리한 혼인신고 수령이 역시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소송 냈다고 9시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어. 응? 자, 그런 것처럼 개인이 행정기관에 한 행위에 흠이 있다고 말이야. 그 흠 있는 신청 신고를 받아서 행정기관이 처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응? 야, 그러니까 허위로 거짓말 써가지고 여러분들 응시원서 냈어. 응? 뭐 자격증도 없으면서 자격증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자격증도 위조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공무원 임명 됐어.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들통났어. 그럼 어떻게 돼? 허위 신청한 행위가 가짜 있는 사인의 공법행위. 그럼 그거 받아갖고 공무원 임명, 행정기관에 한 임명행위 역시 영향을 받아 위법이 되냐 이거지. 응? 아까 같은 경우 위법이 된다 안 된다? 위법이 된다고 봐야지. 허위 신청에 의한 공무원 임명행위, 허위 신청에 의한 무슨 허가 이런 거 다 위법으로 영향받는 거야. 응? 다 근데 영향받는 건 아니고 둘로 나눠봐.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둘로 딱 대비시켜서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단순한 동기에 여기서 단순한 동기 또는 그냥 동기라고도 나오는데 단순한 동기란 단어. 단순한 동기는 중요한 요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뉘앙스가. 응?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법 집행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행위가 그에 앞선 개인의 행위가 중요한 요건이 아닐 때는 결국 어떻게 돼? 개인이 한 행위에 좀 문제 있어도 행정기관이 한 행위에 효력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야? 둘째 줄. 행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 응? 이렇게 보고 반면에 동그라미 2번. 그게 뭐야? 전제 요건, 필요적 전제 요건이지. 동그라미 2번은. 응? 필요적 전제. 더 줄이면 전제 요건이 전제. 전제 요건이라는 말이 나타내는 뉘앙스는 뭐야? 중요한 요건이란 거지. 행정기관에 어떤 조치를 하려면 반드시 그에 앞서 개인의 행위가 적법하게 있을 것이 전제되는 거야. 응? 그만큼 중요한 요건일 때는 개인이 한 행위에 문제 있으면 그거 받아서 행정기관이 처리한 행위도 역시 효력에 영향을 받아서 위법이 되고 그 위법 정도는 무효일 수도 있고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전제 요건일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행정행위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고. 응? 그래서 아까 허위 신청을 해서 공무원으로 임명받았다. 그러면 사인의 공무원이 그 공무원 임명의 중요한 요건이거든. 개인의 그 신청서에 뭐 제대로 기재하는 게 따라서 허위 신청을 받고 공무원으로 임명했다. 그럼 나중에 임명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응? 응? 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공무원법에서 정한 이 사람은 공무원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자 이래가지고 이제 공무원 결격 사유로 돼 있는 자가 공무원 신청을 했고 합격해가지고 임명됐다. 그래도 뭐야?
그 효력 영향받아. 그 임명행위는 무효.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위법이 돼서. 그래서 그 뒷얘기에 이제 기역 니은이 있죠. 기역 니은은 이제 그 개인의 행위의 위법, 흠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거 받아서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행위도 무효가 되기도 하고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거까지는 덜 안 들어가도 1번과 동그라미 2번 단순 동기에 불과하다면 효력에 영향을 안 주고 전제 요건이라면 행정기관에 하는 행위에 효력에 영향을 준다. 그 정도 선에서 주로 나와. 시험원은 그거를 잘 유의해 둡니다. 그러면 지금 배운 걸 판례로 확인 뭐라고 돼 있어? 자, 첫 번째 판례.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 표시의 철회나 취소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다. 공무원 사표 제출했다는 거다. 사직원 사직 의사 표시 쉽게 말하면 사표 제출한 거예요, 공무원. 근데 사표 냈다가 물를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공무원 사표 냈다가 나 후회해요. 난 사표 내는 거 물을래요.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할 수 있어. 언제까지? 쉽게 말하면 사표 수리가 되기 전이라면 물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첫째 끝에 의원 면직 처분이란 말 나오지? 이게 그대로 풀면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원하니까 공무원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거야. 그게 의원 면직 처분인데 쉬운 말로 바꾸면 사표 수리야 그냥. 응? 그러면 공무원이 사표 냈다.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물을 수 있지만 사표 수리가 일단 되고 난 뒤에는 못 물른다 이 얘기입니다. 응? 이게 꽤 잘 나오는 편 되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판례 1, 2, 3번이 다 같은 얘기입니다. 1, 2, 3번 묶으면 아까 민법에 의하면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한테 한 경우 민법은 무효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 하지만 그거는 행정관계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응? 그래서 1번도 시험에 쓰여 있어. 그죠? 이렇게 나왔지?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에 다 당연히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법행위인 영업, 재개업 신고에 민법 107조는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다. 응?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자기가 영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영업, 재개업 신고에 민법 107조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폐업한다고 신고를 했나 보지? 자기 허가받아 영업하다가 자기 영업 그만하겠다고 폐업 신고를 했는데 자기 진심이 아닌 의사를 진심으로 폐업한다는 신고는 아니었다. 응? 뭐 이러면서 자기 다시 영업을 다시 하겠다고 신고. 그랬어도 어떻게? 진심으로 영업을 그만하겠다고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그대로 유효야. 폐업이 된 거야. 그러면 뭐야? 자기가 다시 영업을 다시 하고 싶다고 재개업 신고를 했더라도 내용적으로는 그건 뭘까? 그건 다시 허가 내달라고 신청한 것밖에 안 된다. 그는 기존에 있던 영업을 다시 연장시켜 주는 거 아니다. 다시 허가 내달라고 신청한 거로 봐야만 된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또 다 따져봐서 다시 허가 제출을 결정하는 거지 자동 연장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깔려 있는 거야. 응? 자, 그다음에 2번. 야, 여군의 전역 지원 의사표시 사건이야. 전역 지원은 이제 여자가 이제 군대 지원해서 갔어. 그죠? 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나 이제 그 의무 복무 기간 마칠 때쯤 돼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 계속 연장 근무를 할지 아니면 그만둘지. 응? 그래서 여군은 원래는 무슨 생각이 있었어? 연장 근무할 생각만 있었어. 근데 연장 근무 지원서를 내러 갔더니 2개 서류를 다 내라는 게 지침이래. 연장 근무 지원서도 내고 그만두겠다는 전역 지원서도 내고. 나는 그만둘 생각은 없는데요. 그만둘 의사는 없는데요. 그냥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해주니 전역 지원서도 내라는 건 그냥 상부 지침이라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는 거지. 본인 의사를 최우선으로 치니까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하여튼 냈나 봐. 응? 냈는데 어떻게 됐어? 나중에 그만두는 거로 결정이 난 거야. 즉 전역 지원서가 받아들여진 거로 결정이 난 거야. 여군이 이제 반발하지. 나는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의사는 없었고 연장 근무하려는 의사만 있었는데 근데 전역 지원서를 내긴 냈잖아. 응? 그 담당자가 형식상 2개 서로 받아 놓으라 그랬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런다 그래서 낸 것뿐인데 자기는 전혀 전역할 뜻이 없었는데
그 진심의 전역 지원서 제출이 아니었다. 그러니 전역 결정 내려진 건 무효다. 민법 규정을 주장하면서 그지? 했지만 그때 행정관계에서는 이게 뭐 강요 협박에 의한 것은 아니었고 결국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기는 전역할 생각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연장 근무하고 싶다는 연장 근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우선으로 받아들여 주되 그게 안 되면 그만두겠다라는 조건부 전역 지원 의사표시를 것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러면서 전역 지원서 제출도 그대로 유효로 봐야 된다. 그러면 전역 지원서 제출이 유효니까 전역 결정 내린 것도 역시 적법 유효. 이렇게 해서 여군이 수용해서 진 사건이야.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읽어보면 그 무효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는 민법 107조 단서 조항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거지. 또 3번도 마찬가지고, 응? 3번도 보면 셋째 줄에 이런 거지. 자기가 공무원이 있는데 상사가 꾸짖고 열받게. 내가 없으면 어디 돌아가나 봐라. 승진하고 사표를 싹 냈어. 당연히 사표 반려될 거야. 그러고 생각했는데 내자마자 바로 반려해버리네. 사표 수리해버리네. 예.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사표 낼 생각은 아니었다. 이러면서 진심으로 사표 낸 게 아니니까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왔어. 그죠? 그러나 셋째 줄. 내심의 의사는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게 무효가 된다는 민법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대로 사표 수리한 건 유효다. 이거지? 응? 여러분들도 공무원 돼서 승진한다고 함부로 사표 내면 안 된다. 응? 자, 그래서 1, 2, 3번 다 같은 뜻이다. 그다음에 4번은 여러분들 아까 공부했어. 응? 아까 한 거하고 연관이 있어. 4번은 좀 넘어가도 되고 4번, 5번이 같은 논리니까 그냥 묶어놓고 1, 2, 3번이 중요한 거야. 응? 1, 2, 3번은 논리는 한 가지야.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141쪽. 아까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허가 같은 걸 내달라고 신청하면 일단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응답을 해줘야 돼. 그죠? 그 기속행위, 그 신청받고 하는 행위가 기속행위든 재량이든 응답은 무조건 해줘야 되고 다만 어떤 내용의 응답을 해줘야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응답해야 될 의무는 있지. 그래서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할 때 신청권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거냐? 그래서 1번 또 하나 돼. 신청권이란 뭘 말하는 거야? 자기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뭐라도 응답을 받을 권리를 가리키는 거야. 신청권이. 자기가 신청한 대로 만족한 답을 얻을 권리를 말하는 그것까지 말하는 건 아니다. 신청권이란 그 신청한 거에 따른 단순히 신청에 대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그걸 넘어서서 자기가 신청한 대로 신청한 대로 들어주는 만족한 응답을 받을 권리까지를 말하는 건 아니다. 응? 그것도 꼭 알아두고요. 자, 2번은 좀 넘어가도 되고 3번도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3번은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아마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군복무하다가 다쳤나 봐. 군 직무 수행하다 다쳤나 봐. 그래서 국가보훈처장한테 자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했나 봐. 그런데 신청을 심사하더니 네가 다친 거에는 네 잘못도 있어. 응? 네 과실도 있었어. 그러니 너는 인정 못 해줘 하고 바로 거부를 했대. 이거 잘못했다는 거야. 왜냐면 본인 잘못으로 인한 부분이 일부 있을지라도 직무 수행하다 이제 다친 거라서 나머지만으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거기 읽어봐요. 국가유공자 등록해달라고 신청받고 단지 신청한 상대방 본인의 과실이 있다는 이 이유만이 문제가 된다면 신청받은 것 전체를 거부할 게 아니고 신청한 것 중에 본인 잘못으로 인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이라도 받아들여 심사해가지고 등록해줘야 되는 거다. 그런데도 그런 걸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전부 거부한 것 위법이다. 이런 취지야. 읽으면 됐어. 그 다음에 4번은
밑줄 친 부분은 야 우리 아까 신청 받았는데 신청서에 흠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보완을 먼저 요구하라 그랬어. 근데 보완할 수 있는 흠이래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지. 보완할 수 없는 흠은 보완 안 해도 된다는 게 깔려 있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밑줄 친 부분 이때 신청을 받고 흠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게 되는데 보완 대상이 되는 흠이란 보완이 가능한 흠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물론이거니와 그 내용도 그 내용이나 형식, 절차적 요건이거나 실적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인한 경우라야 된다. 응? 그 문장. 그러니까 보완이 가능한 흠이어야 되고 그것도 어떻게 발생한 흠이어야 돼? 응? 민원인의 단순한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의 단순한 착오 또는 일시적인 사정에 의해서 뭔가 흠이 있는 경우래야 보완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이런 전제. 이것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장이 건축허가 내달라고 신청을 받고 거부를 했대. 거부하면서 이유가 뭐래? 거부한 이유가 소방서장 동의를 소방서장의 건축 부동의 그러니까 소방서장이 건축 허가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준다는 게 이유였대. 응? 소방서장의 동의를 부동의가 이제 있다는 거야. 그죠? 근데 그거 얼마든지 보완해 올 수 있는 거래. 그러면 한 번 더 보완해 오라고 기회를 주고 그래도 보완이 안 되면 그때 거부했어야 되는데 보완할 기회도 안 주고 바로 거부했다면 그 거부 조치는 위법이다. 그치? 이 문장. 응? 보완이 가능한데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대 바로 거부한 조치는 위법이라는 뜻이죠. 응? 그래서 끝에 공부하고 그지? 그 다음에 판례 1번 보자. 밑에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 우리가 개인이 사표 내는 것도 사인의 공법행위인데 공무원이 사직서 제출 나왔지? 사표를 냈는데 어떻게 사표를 내게 됐대요? 첫째 줄. 응? 강요 협박 받았대. 응? 근데 강요 협박이 어느 정도라면? 첫째 끝에 사표 내는 자의 사표를 낼지 말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사표 제출한 건 무효. 그럼 사표 제출할 일도 없게 되는데 사표 수리했다면 사표 수리도 무효.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겠지. 응? 근데 두 번째 줄 끝에 만약에 강요 협박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지는 않고 약간 제한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사표 제출 행위는 취소할 수는 하자가 있는 거고 그걸 제출받아 사표 수리한 행위 역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논리 알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 배운 걸 적용하면 우리 사표 제출하는 행위는 행정위원회 사표 수리 행위가 있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거야. 사표 제출 행위에 문제가 있으면 사표 수리한 행위도 효력에 영향을 받아 역시 문제 있게 된다. 다만 그 사표 제출 행위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강요 협박,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할 정도의 강요 협박에 의해 사표 낸 거라면 사표 수리 행위 무효가 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면 사표 수리 행위는 취소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지. 다만 이 사건에서는 밑에 읽어보자. 넷째 줄 끝에 감사 담당 직원이 공무원 비리 조사하는 과정에서 너 지금 사표 내고 나가는 게 좋아. 안 그러면 너 징계 절차 밟아서 파면될 거고 파면되면 너 파면되면 5년 지나기 전까지는 공무원 다시 될 수도 없고 그다음에 퇴직금도 반밖에 안 나오고 너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아. 그러니 너 지금 그냥 네가 알아서 사표 내고 나가는 게 좋아. 이렇게 해서 사표 나가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자꾸 얘기를 했나 봐. 그를 종용했다는 말을 취합니다. 응? 강경한테도 적였는데 두 번째 줄에 사직하라고 권고 종용한 정도에 불과했다면 이거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응? 제한할 정도로는 아니었다라고 봐서 따라서 이렇게 자꾸 사표 내라고 자꾸 권고 종용을 받고 사표를 냈고 사표 수리한 행위 있었다면 사표 수리한 행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이었지. 그래서 참고로 읽어.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주제가 4번 신고예요. 사인의 공법행위 대표적인 예로
신고가 나오는데 아주 또 중요하지. 시험에 오늘 뭐 내용은 판례가 많지만 빨리 해야 돼. 응? 진도를. 자, 신고는 의의 가볍게 읽어요. 개인이 행정기관에 뭐 하는 거야? 우리 애가 태어났다는 사실, 우리 부모님이 사망하셨다는 사실, 일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거나 자기가 뭐 하고 싶다, 자기의 의사를 행정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응? 가볍게 읽고 지나갑니다. 자, 우리 개인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는 종류. 1번 눈으로 읽습니다. 신고하면 개인의 신고서 제출만으로 신고 의무 끝난 거가 되는 신고가 있고, 행정기관이 신고서를 받아서 신고서를 받아들여주는 수리가 있어야 신고한 거로 인정되는, 그렇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둘로. 그리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라고도 하고, 수리 요하는 신고를 행정요건적 신고라고도 합니다. 한편 또 신고는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 행정기관에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에서 신고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 출생 신고하라고 그랬잖아. 애 태어나면. 그럼 국가에서 뭘 알아야 돼? 도대체 올해 몇 명이나 태어났고 몇 명이나 사망했고 이런 걸 알아야 뭐 무슨 정책을 수립할 거 아니야? 응? 애가 출생 신고가 팍 줄어들면 앞으로 6년이나 7년 뒤에는 학교 갈 애들이 없겠구나. 그럼 학교를 더 지을 필요가 있어? 그럴 필요 없잖아. 그런 거 정책의 자료로 삼기 위해서 국민에게 뭘 신고하라, 이런 게 자료, 정보 제공적 목적으로 하는 신고하도록 한 거야. 응? 이런 게 있고, 이런 신고는 대부분 그냥 개인이 요건 갖춰서 신고서만 갖다 내면 끝나는 자기완결적 신고야. 근데 한편 법에서 개인이 무슨 행위를 하려면 행정기관에 신고서를 내라. 그러면 이제 그 개인이 뭐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금지해 놓고 신고를 받고 허용을 하려는 취지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니은번 끝에 개인의 영업활동 등 사적활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금지 해제해주는 성격의 신고, 이렇게 둘로 또 나눠볼 수 있어. 다만 2번은 보충적으로 참고적으로 읽는 겁니다. 응? 그 이하의 논리는 다 1번에 따라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로 나눕니다. 응? 자, 보충적으로 2번을 읽고. 자, 그러면 쌍가리 2번.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개인의 신고 행위만으로 신고 의무 끝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자기완결적 신고라고도 하고, 원래의 신고는 이거였어요. 나중에 이제 수리 요하는 신고가 새로 등장한 거고. 그러면 1번 오만하면 신고 끝난 거야. 응? 행정기관의 일정한 사항을 통지, 즉 신고서만 제출하면 신고 의무 끝난 거로 인정되는 거야. 그런 거를 안 합니다. 1번 별로 외울 것도 없지. 신고서 제출만으로 끝나는 거야. 그냥 행정기관의 수리가 필요 없는 거야. 자, 2번은 중요. 현재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이라고 있어.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은 개인이 이렇게 신고를 해오면 행정기관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행정절차법이 규정해 놓고 있는 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절차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중요. 우리 행정절차법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부터는 참고로 밑줄 우리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개인이 가서 요건 갖춰서 신고서를 딱 냅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응? 넷째 줄. 그 2번의 넷째 줄. 법조문 소개해놨지? 응? 줄 행정절차법 제40조 조항 소개해놨죠? 자, 형식적 요건을 기재한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행정기관의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서가 행정기관 즉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응? 법조문 읽어보고, 자, 키워드 언제 신고 의무 이행된 거로 봐요? 응?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그 도달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출된 때. 응? 신고서 제출된 때. 도달된 때 신고 의무 끝. 요건 갖춘 신고서만 제출하면. 그리고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죠. 기재사항 다 쓰고 구비서류 다 갖춰서 신고서 내면 되지. 그 내용이 진실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문장 내용이 둘째 줄에
진실함이 입증될 필요까지는 없어요. 형식적인 요건만 다 갖춘 신고서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3번. 3번에 중요한 거는 첫째 그때 뭐야? 3번은 굳이 안 해도 괜찮다. 신고필증. 3번을 굳이 한다면 신고필증 교부거든. 응? 신고필증 교부가 꼭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신고필증이라 신고됐다는 걸 증명해주는 문서야. 근데 야, 우리 수리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는 언제 신고가 된 거로 인정해지? 요건 갖춘 신고서가 제출되면 신고 끝난 거야. 근데 뭐 법에서 신고필증을 줘라 이게 규정이 있을지라도 신고필증 안 줬다? 그래도 신고 의무 이행된 거에는 영향 없어. 그러니까 신고필증을 안 줘도 신고서가 제출된 시점에 신고는 끝난 게 되는 겁니다. 신고 의무는 이행된 거니까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 이행에는 영향 없는 거예요. 응? 그럼 어떤 것들이 그래? 대표적인 예, 거기 건축신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신고, 당구장 영업 같은 체육시설 하겠다는 신고, 오른쪽에 뭐 체육시설 이용료 변경 신고, 의원 개설 신고, 수산 제조업 신고, 토지거래 신고, 또 사업자 등록, 마지막 부는 사업자 등록. 그러면 요건 및 효과. 자, 지금 뭘 전제해서 얘기하는 거야?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일 때.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면 기재사항 다수 구비서로 갖춰서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걸로 끝. 적법한 신고의 경우는 신고서 제출로 끝. 그래서 기억번 읽어봐. 행정청이 설령 야, 너 신고 수리 안 해줘. 수리 안 해준다 그래도 신고된 거야 안 된 거야? 신고된 거야. 수리가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기억번 쭉 읽어봐. 행정청이 수리를 설령 너 신고를 수리 못 해줘 하고 수리를 거부해도 신고 의무는 이행된 것. 응? 그럼 행정위원회 수리 거부는 원래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행정기관의 수리 거부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개인의 권리 의무에 아무 영향 안 주는 거기 때문에. 응? 그리고 이미 적법한 신고서를 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신고는 끝난 거고 상대방 와서 신고하고 해야 될 행위 해도 법적으로 적법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네 번째 줄에 이후에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신고 대상인 행위를 해도 뭐 제재 대상 되는 거 아닙니다. 응? 이게 원래 법적으로 기본 논리야. 하지만 다만 우리 최근 판례 요것도 잘 체크. 최근 판례는 건축신고 반려행위, 건축신고 반려, 착공신고 반려, 또 원격 평생교육신고 반려행위. 이거 다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거든. 근데 이거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면 자, 우리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나 적법한 신고서 냈어. 그럼 나는 와서 이 행위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이 행위 와서 건축하고 착공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나는 신고서를 냈는데 행정위원이 너 신고서 못 받아줘. 그러고 반려를 했대. 그럼 나는 신고가 안 된 것처럼 불안하잖아. 응? 근데 정말 내가 법을 공부해서 야, 이건 다 내 신고 오면 끝난 거야. 나는 깡좋게 막 건축을 하고 해. 그럼 행정위에 또 무슨 조치 내보낼 가능성이? 너 왜 신고 반려했는데 왜 건축하고 그래? 넌 지금 불법 건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철거 명령 또 내리고 막 철거 명령 안 따르면 뭔가 뭐 이행 강제금 뭐 강제 철거 막 뭐 벌 준다고 그러고 막 계속 후속 조치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불안해져. 그러면 내가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나는 적법한 신고 다 끝난 거고 오히려 내가 건축 행위하는 건 적법하게 다 건축 행위하는데 무슨 불법이라고 뭐 철거 명령 내리고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뭐 이런 조치를 하느냐? 그 후속 조치들이 다 위법이야. 그리고 그때 가서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 그때 가서 싸워서 이기면 되는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건축 신고 반려된 시점부터 그냥 이 반려한 거는 위법이야. 그래가지고 소송으로 싸워서 건축 신고가 적법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받고 판결을 확인받고 안심하고 건축 행위 나아가도록 하는 게 분쟁을 조기에 막 해결하고 등등 여러 면에서 상대방의 불안감도 줄여주고 막 이럴 수 있다 그래서 그 소송 대상으로 하자. 이게 또 최근의 판례야.
논리적으로는 좀 이상해요. 응? 근데도 어쨌든 그래서 그 최근 판례 입장 건축 신고 반려, 착공 신고 반려, 원격 평생 교육 신고 반려행위 처분성 인정했다는 거. 응? 그건 좀 튀는 거야. 그건 좀 꼭 체크해 놓고. 그다음에 니은번 아까 얘기했어. 신고 필증 주는 건 법적인 의미 없다고. 응? 신고 필증 안 줘도 신고의 효과는 인정되는 거야. 응? 적법한 신고서만 냈다면 제출했다면 신고는 끝난 거지. 간단한 논리. 그러면 반대로 2번 요건을 못 갖춘 부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했어. 응? 부적법한 신고서 제출하면 결론은 신고 안 된 거야. 응? 부적법한 신고. 설령 행정기관이 수리해 준다고 표현을 해도 이건 수리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라 부적법한 신고서를 하면 첫째 끝에 신고 효과는 발생 안 함. 근데 만약에 와서 신고 안 된 거지. 와서 무슨 행위를 하면 영업 같은 걸 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됩니다. 신고 안 된 상태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번 끝에 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사항이지만 다른 법에 저촉이 되면 어떻게 돼? 두 번째 다른 법에 저촉이 된다면 적법한 신고가 될 수 없다. 응? 다른 법에 저촉되면 한쪽 법에 신고에 관한 법에 관한 요건은 다 갖춰서 신고서를 냈지만 이게 다른 법에 또 걸리면 신고가 적법한 신고로 인정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판례로 확인해 보자. 자, 판례 1번 건축법상 신고사항. 건축법상 신고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딱딱 건축법 신고는 뭐가 필요 없는 신고래? 행정위원회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그러면 신고는 언제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내가 요건 갖춘 신고서를 행정위원회 내 제출만 하면 신고는 끝난 거야. 그러면 난 와서 건축행위를 하면 돼. 그거 다 적법한 건축이야. 그 얘기가 쭉 나오지? 따라서 적법한 신고서만 내면 건축을 할 수 있는 거고 행정위원회 수리가 필요 없는 거다. 응? 그러면서 행정위원회 어떻게 돼? 뭐 수리란 걸 해줬나 보지? 말은 수리라고 해줬다 해도 그러고 나서는 뒤에 행정위원회 마음이 바뀌었는데 신고 수리했던 걸 철회한다 해도 신고 수리 철회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수리라는 게 필요도 없는 건데 철회했다 해도 상대방은 여전히 적법한 건축을 하는 상태에 놓인 거지. 따라서 중지명령 내릴 수 없다. 불법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 1번. 그 다음에 2번. 야 건축법상의 신고는 무슨 신고야?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지.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는 무슨 요건만 갖추면 되게 되는 거야? 형식적 요건. 기재사항 다 쓰고 구비서로 갖춘 신고서만 내면 되는 거지. 형식적인 요건을 다 갖춰서 제출했다면 신고가 된 거야로 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행정처 수리해줘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수리란 게 사실은 필요도 없는데 그런 접수해줘야 되는 거고. 응? 이게 또 법에도 없는 실체적인 사유? 예를 들면 이게 공익에 지장이 있다는 등 이런 내용적인 위법 이런 걸 가지고 내용을 이유를 들어서 신고서 반려 못하는 거야. 반려했어도 신고 의무는 이행된 거니까 신고 효과는 발생한다는 뜻이죠. 응? 이번. 자, 3번, 4번 특히 잘 공부해야 된다. 3번, 4번.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 3번에 수산 제조업 신고라고 떴지? 그러면 이거 무슨 신고인지 먼저 빨리 파악해. 수산 제조업 신고는 무슨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그러면 언제 신고가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언제 신고 의무 이행된 거로 보는 거야? 적법한 요건 갖춘 신고서 행정위원회에 제출되면 신고 의무 끝난 거지? 그럼 읽어봐 이제. 그러면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으면, 응? 그럼 제출했으면 신고 끝난 거야, 그지? 근데 그래서 첫째 끝에 행정청에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제출됐다면 담당 공무원은 법에 없는 이유를 들어 수리 안 하고 반려할 수는 없는 거지. 응? 근데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하더라도 언제 신고가 된 거야? 신고서 제출된. 여기 결정적인 중요한 키워드 언제 신고서가 제출된 때. 응? 자, 그러니까 수산 제조업 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다.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행정기관에 제출된 때 신고하면 끝난 거다. 설령 공무원이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하더라도 신고서 제출된 때 신고 효력은 발생한 거다. 응? 신고서 제출했을 때. 그러면 4번 똑같은 얘기 또 나오지. 응? 수산 제조업 신고 나오잖아. 그러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제출된 때 신고의 효과는 발생한 거고. 응? 그다음에 그러나 여기는 밑줄 그 다음 게 중요한 거야. 응? 밑줄 친 다음 문장. 담당 공무원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자, 여기서 결정적인 단어 뭐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담당 공무원이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서 이거 요건 못 갖췄다 이러니까 신고서를 안 내고 온 거야. 신고서를 냈으면 신고된 거로 인정이 되는 거야. 근데 공무원이 법에도 없는 이유를 서류 못 갖췄다 그러면서 신고서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제출도 안 하고 온 거야. 제출 안 했다면 신고가 효력이 생길 수 없다. 자, 이 4번 판례의 핵심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근데 왜 못했느냐? 공무원이 법에도 없는 서류를 요구하니까 안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무원이 그러니까 내가 서류를 제출 안 했지 주장했지만 그렇더라도 제출을 안 한 신고서를 내지 않은 이상은 신고된 거로 인정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응? 3번과 4번의 차이는 뭐야? 3번의 경우는 제출이 됐지. 그렇다면 법에도 없는 서류 요구하고 반려한다고 했어도 제출된 시점에 신고 효력은 발생한 거고 4번도 냈으면 되는데 그런 이유 된다고 안 내고 왔다면 제출을 안 한 이상은 신고된 거로 인정이 안 된대. 응? 자, 그 다음에 자, 5번은 첫째 줄 건축법상 신고하고 하도록 돼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응?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로서 요건 갖춘 신고서만 제출하면 못 된 거다. 신고된 거고 수리가 필요 없다는 거지. 응? 가볍게 읽고. 그 다음에 7번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골프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 변경 신고도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다. 응? 그래서 어떻게 돼? 신고서가 요건을 못 갖춘 신고서가 제출됐거나 그렇지 않는 한 도지사에게 제출해서 접수된 때 신고된 거다 이거지. 응? 수리가 필요 없다는 거야. 자, 7번도 꽤 잘 나오는 편. 그리고 비슷해. 지금 체육시설 얘기 다 똑같아. 8번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적법한 요건을 갖춘 체육시설업 하겠다는 신고. 응? 당구장 하겠다고 신고서 냈어. 다 써가지고 서류 갖춰서 당구장 하겠다고 신고서를 내면 어떻게 된대? 행정위원회 수리가 필요 없다는 거야. 신고서 제출한 때 신고하면 끝난 거다. 와서 영업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행정위원회 수리 기다릴 필요 없이 신고서 접수된 때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령 행정위원회 수리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그게 무신고 영업이 되는 거 아니다. 처벌 대상 아니지. 신고하고 영업하는 게 되는 거잖아. 그 부분. 그죠? 그 다음에 9번 위로 올라가면 원격 평생교육 밑줄 친대.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춰서 신고했대.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침 놓고 찜 뜨는 거 찜을 뜬다 그러나? 뭐라 그래? 뜸을 뜸 학습센터 이래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돈 받고 교육하고 이런 거야. 이런 업체 하는데 이거 하려면 행정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요건을 갖춰서 신고서를 냈지. 그럼 신고서만 내면 영업할 수 있는 건데 공무원 측에서 어떻게 했어? 응? 거기 보면 다 기재사항에 흠없고 구비서를 다 가지고 형적 요건 갖춰서 신고를 했음에도 이거 하면 의사들의 그 의료 행위하고 이게 이제 저촉이 돼서 의료법 위반이 될 소지가 크고 등등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거부했대. 이거 거부할 수 없는 거다. 응? 그 다음에 10번 어떻게 공부해? 줄여 공부하면 의원 개설 신고.
자, 우리 어떤 사람 의사면허 땄지? 의사면허 딴 거는 의사면허 이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것뿐이고, 실제 어느 지역에 여기 인천의 부평구에 와가지고 어디 병원 내려 그러지? 부평구청장한테 어디에 무슨 간판 내걸고 무슨 이름으로 병원 개업하겠다고 신고해야 돼요. 그게 의원 개설 신고야. 자, 의원 개설 신고는 무슨 신고?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건을 갖춘 신고서 제출했으면 신고 오면 끝났고 와서 영업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뭐 의료법 시행규칙인가? 신고한 사람한테 뭐 해주게 돼 있대? 신고 필증을 내주도록 돼 있대. 근데 신고 필증 안 내줬다 그래서 신고 효력이 부정되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신고 필증 부여받지 못했더라도 와서 영업한행위 무허가 의료행위한 거 아니야. 그죠? 무신고 영업행위한 건 아니지. 그래서 읽어보면 의원 개설 신고 필증 교부하도록 돼 있다 해도 이거는 그냥 신고가 다 끝났다는 걸 그냥 확인 차원에서 주도록 한 거지. 그 신고 필증이 주어져야 비로소 신고 의무 이행된 거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신고 필증 교부 없다고 그래서 의원 개설 신고 효력이 부정되는 거 아니다. 신고 의무는 이행된 거라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10번, 11번. 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 요거는 등록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거는 뭐야? 어떤 사람이 무슨 가게를 한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한다는 사실을 세무서장한테 신고하도록 해놨다는 거야. 가서 세무서장한테 가서 등록, 즉 신고를 하면 그 신고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사업자 등록증이란 걸 내준단 말이야. 응?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은 결론적으로 수리요하지 않는 신고사항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 뉘앙스가. 그래서 마지막 뭐야? 밑에 줄 두 줄. 사업자 등록돼 있던 걸 말소하거라 이래도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자로서의 어떤 지위, 신분이 바뀌는 건 없어. 응?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마지막 끝에 두 줄. 과세관청이 사업자 등록 받아놨다가 직권 말소시키는 행위를 했어도 그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유는 뭐야? 그건 단지 사업자 등록해놨던 건 사업한다는 사실을 신고를 받은 것뿐이고 그 사람이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 주는 건 아니야. 그는 세금과 관련해서 과세자료 확보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 즉 신고를 하라고 해서 받아놓는 거지. 그 사람이 사업한다는 사실 자체 뭐 이거 사업자 등록 안 하면 사업 못 하나? 그런 건 아니거든.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건 없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것도 잘 나오는 편이고 12번, 13번 꼭 묶어서 공부해야 돼. 12번, 13번. 응? 자, 12번은 쫙 설명이 있지만 키워드는 뭐야? 건축신고 반려행위. 원래 건축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지만 건축신고를 받고 수리 거부 내지 반려하는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수 있는 처분으로 인정해 준다 이겁니다. 아까 왜 예외로 인정했지 판례가. 그 이유는 앞에 길게 써놨어. 원래는 이거는 소송으로 원래 다툴 필요가 원래는 없는 건데 그래도 뭐 상대방한테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되고 불안을 주고 뭐 그 불안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분쟁을 조기 해결하도록 하는 게 뭐 여러 면에서 좋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으로 인정한다 이거야. 똑같은 말이 13번 뭐야? 착공신고 반려행위도 똑같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론만 써놨어. 그래서 12번, 13번 같은 취지. 건축신고 반려, 착공신고 반려 꼭 외워야 될 사항. 그 다음에 14번은 아까 얘기했지. 야, 어느 한쪽 법의 신고 요건을 다 갖춘 신고서를 냈어도 이게 다른 법에 저촉되면 적법한 신고로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한데 골프 연습장을 하겠다고 신고를 했나 봐. 근데 체육시설 뭐뭐 법에 신고 요건은 다 구비했지만 그 골프 연습장 하려는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면 건축법에 이제 위반되기 때문에 적법한 신고로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응? 자, 14번 같은 이치. 15번 원래 당구장 영업은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사항이야. 당구장 영업하려는 자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끝나는 거거든. 적법한 신고서만. 근데 당구장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 당구장을 학교 부근에서 해. 애들 초중고 학교 부근에서 하려면 학교 보건법에
또 걸려요. 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 학교 환경 위생정화 구역 내에서는 이게 또 당구장 영업을 원칙으로 못해요. 그 하려면 학교보건법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통과해서 이게 시장이 허가를 해줘야 돼요. 저 승인을 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15번 당구장이라도 학교보건법상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당구장 영업 신고 인정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14번, 15번, 16번 이게 다 한 묶음이야. 그죠?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춰서도 영업하려는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면 영업신고 효력 인정할 수 없다. 다 14, 15, 16 같은 취지죠? 네, 공부하고. 자, 그 밑에 참고사항은 뭐 체육시설업도 이거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나오기는 힘들고 그 체육시설업도 그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이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등록시설업의 종류는 말하자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우리가 이제 분석되는 거야. 근데 밑에 단순한 신고체육시설업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사항으로 우리가 분류하는 것들입니다. 응? 그냥 참고로 보세요. 자, 또 하나의 큰 신고. 이번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러니까 뭐야? 개인이 일단 신고서를 내고 행정관이 수리를 해줘야만 신고가 된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신고. 이거를 행정요건적 신고라고도 하고 뭐야? 완화된 허가제 성격을 갖는 신고사항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의의에서 동그라미 2번 우리 행정절차법은 이거 규정해놓고 따 안 했다? 우리 행정절차법은 규정 없다. 응? 아까 얘기했잖아.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어떤 신고가 그러냐? 사례, 수산업법상의 어업신고, 그 다음에 5번째쯤 보면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 지위승계 신고 이렇게 쭉 목록이 나와요. 명의변경 신고나 지위승계 신고라는 단어가 보이면 다 판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습니다. 응? 자, 오른쪽에 올라가면 노인 주거복지시설 설치 신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세 번째 줄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체육시설 회원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 이것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설 납골시설 설치 신고,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 노조 설립 신고 이런 것들 일단 제목으로 모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일단 적법한 신고서를 내고 행정위원이 수리를 해줘야 신고된 거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한 신고의 경우 기억번 개인이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행정청이 수리를 해줘야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거야. 따라서 수리 거부된 행위를 하면 무신고 행위에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 두 번째 줄 끝에 행정기관이 수리 요하는 신고를 받고 수리를 거부하거나 수리해주는 행위나 다 뭐야? 신고 의무 이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죠. 따라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행정청의 수리 행위나 수리 거부 행위는 처분으로서 다 소송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에 영향을 주는 행위죠. 그래서 1번의 기억번의 끝에 그리고 니은번 원칙은 행정위원회는 수리할 때 원칙은 뭐만 심사한 후 수리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형식적 요건만 갖췄으면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 단 법 규정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요건까지도 다 따져본 후 수리하도록 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원칙과 유예 이렇게 나눠야 돼. 니은번 공부할 때는. 그 다음에 디귿번 여기서는 키워드는 신고필증 교부. 자, 이건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자, 수리 요하는 신고사항에서는 언제 신고된 거로 인정이 돼? 신고서 제출해서 행정청이 수리를 해줬을 때. 수리해주면 신고 이행된 거야. 신고 의무. 근데 신고필증을 꼭 줘야 돼? 신고필증 준다는 건 신고가 이미 다 끝났다는 걸 증명하는 문서일 뿐이지 수리가 된 시점에 신고는 끝난 거야. 신고 효력 다 인정된 거야. 따라서 신고필증 안 줘도 수리된 시점에 신고 의무는 이행된 거니까 신고필증 교부 없어도 됩니다. 응? 그 다음에 리을번. 자,
앞에 무슨 신고?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해 주는 처분. 자, 여기 제목. 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해 주는 처분은 뭐야? A가 허가받아 영업하다가 가게를 딴 사람한테 팔아 넘겼어. 그러면 이제 그 산 사람을 양수인이라 그러지. 양수인이 가서 행정위원회 내가 저 사람이 허가받아 영업하던 가게를 내가 인수했다. 이제 내가 허가받은 거로 변경해달라. 이게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야. 이걸 받아들이 수리하는 행정기관 행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야? 전에 허가 내줬던 자에게 내줬던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 신고해온 자에게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수리해주는 행위를 하면 전에 허가받았던 업자에 내줬던 허가를 취소하니까 전 업자에게는 뭐가 돼? 불이익한 조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수리를 하기 전에 그 전 영업자에 대해서 사전에 수리할 거라고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친 후 수리해야 돼. 응? 그래서 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영업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되는 거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줄. 응? 행정절차상의 정해진 행정 절차를 거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거야. 응? 자, 뭐 알아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수리 요하는 신고사항인데 요건을 못 갖춘 부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됐어. 응? 그럼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수리해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수리를 해주지 말아야 되는 거야. 수리를 거부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데 기억번 끝에 수리를 거부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행정위원이 요건을 못 갖춘 부적법한 신고서가 들어왔는데도 수리를 해줘 버렸대. 여기서는 기억번 끝에가 중요한 거야. 부적법한 신고서가 들어왔는데도 행정위원이 수리를 해줬다면 그 수리해준 행정기관의 행위는 하자 있는 행위가 돼서 무효 아니면 취소 사유가 되는 거야. 응? 기억번 끝에. 그러면 이 기억번이 중요하고 니은번은 어떻게 돼 그러면? 그걸 다시 나눈 거지. 만약에 행정위원이 수리해준 행위가 무효라면 어떻게 될까? 수리를 해준 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신고가 안 된 거가 될 거고, 그죠? 근데 수리해준 행위가 취소 사유라면 수리행위 취소되기 전까지는 수리행위는 효력이 있는 거니까 신고가 일단 된 거가 될 거고, 그지? 그렇게 되겠지. 이 거기는 뭐 논리적으로 딱딱딱 맞춰가면 되는 거잖아.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4항은 법에 의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지도 않은 걸 신고를 해왔어. 개인이. 법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로 돼 있지도 않은 거를 막 신고를 해왔어. 그 행정위원회 어떻게 해서 수리를 안 해줬어. 거부했더니 이거는 수리 거부는 소송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건 수리 거부해도 상대방의 의무에 아무 영향 없는 거 아니야. 신고하도록 의무도 아닌 걸 신고해왔는데 수리 거부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거부 행위가 상대방의 의무에 영향 주는 거야? 아무 권리 의무에 영향 없는 거니까 소송 대상이 되는 거 아닌 거로 보는 건 논리적으로 당연하겠죠? 야, 이렇게 잘 공부하고. 자, 판례 확인. 뭐야? 148조. 1번 되게 중요하다. 1번 주민등록 얘기 이것도 중요하고. 1번 밑줄 친 부분이 주래. 주민등록 신고는 무슨 신고라는 거야? 주민등록 신고는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만 하면 신고된 게 아니라 행정청이 신고서를 수리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 계시면 따라서 주민등록 신고는 무슨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하는 걸 나타낸 거고. 그러면 2번 이어지는 거야. 1, 2번 묶어서. 그러면 2번은 이제 누가 자기네 동네에 와서 살겠다고 전입신고 해온 거지. 전입신고를 받고 수리해 줄지 말지 심사하는 시군구청장은 오만 심사해서 수리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우리 동네에 이사 오려고 하는 거냐? 요거만 심사해서 수리해 주거나 결정해야지. 얘가 부동산 투기하려고 우리 동네에 온다. 뭐 생활비 보조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온다. 다른 동네에서 뭐 성폭력 뭐 희롱했다고 해서 거기서 창피해서 못 산다고 우리나라 올라 그런다. 우리도 안 받아줘. 이런 이유 다른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자, 시장구수구청장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고 수리할지 말지에 대해서 심사할 때는 뭐만 심사해야 된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만 심사해야 된다는 거야. 그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이 바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사 오냐 아니냐 이것만 심사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그 밑에 설명이 밑줄 안 친 부분이 그 얘기지. 따라서 또 밑줄 친 거. 이 거주의 목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이외의 다른 요소들은 전입신고 수리할 때 심사할 때 고려하면 돼, 안 돼?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다른 이유들로 거부하는 건 위법이라는 거예요. 자, 1, 2번 주민등록원 얘기 꼭 공부하고, 그지? 그 다음에 3, 4, 5. 3, 4, 5가 또 같은 이치로 묶어. 자, 3번 보면 거기 무슨 얘기 나왔어? 3번 끝에 지위 승계 신고한다 그러지?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이어받겠다고 신고하는 거야. 지위 승계.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올려요? 지위 승계 신고하면 수리, 행정위원회 수리가 필요한 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 그러면 신고서가 들어왔어. 신고서를 행정에 수리해 주는 행위는 단순히 지네들끼리 가게 사고 팔고 넘겼다는 걸 단지 그 사실을 접수받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래? 신고를 수리해 주면 전 허가받은 자의 내줬던 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새로이 신고를 해온 양수인에게 새로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그런 법적 효과를 갖는 조치이기 때문에 수리하는 행위는 뭐야? 처분이다. 응? 그치? 중요한 거야. 3번 마찬가지고 4번도 마찬가지고, 응? 5번도 마찬가지야. 3, 4, 5. 응? 그래서 다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그런 효과를 갖는 거기 때문에 다 처분이다. 응? 그 다음에 6번 푼다. 6번은 제목이 저 밑줄 친 데 보면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거든.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도 무슨 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 근데 원칙적으로 행정위원회는 신고서를 받고 수리할 때 뭐만 원칙적으로 보고 수리할지를 결정해야 돼. 형식 요건, 기재사항 낯섰나, 고유서류 갖췄나 이런 형식 요건만 갖추었으면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법에는 뭐 공익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 고려하도록 돼 있지도 않는데 그런 걸 막 고려해가지고 수리 거부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란 거예요. 물론 법 규정에 따라서는 그 기재사항 낯섰나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고려해서 수리하도록 돼 있다면 그때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수리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지만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형식적 요건 갖췄으면 수리를 해줘야 되는 거다 이거지. 응? 수리도. 그 다음에 그리고 뭐 그 6번의 끝에 가면 또 뭐 나왔어?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받고 행정위원회 수리 거부하는 행위는 뭐야?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에 해당한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응? 그다음에 8번은 7번 안 해도 돼. 8번은 어업신고 수산업법이잖아. 어업신고는 무슨 신고다? 수리 요하는 신고다. 뭐 그거면 되는 거야. 응? 그다음에 10번 다음 페이지 10번 체육시설 회원 모집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에게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한 행위는 여기는 신고라는 단어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보자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신고하는 행위고 그 시도지사가 검토 결과 통보해 준 행위는 수리해 준 행위다 이거야. 그럼 수리해 준 행위가 또 처분이라 소송 대상 되는 겁니다. 자 10번 그 다음에 11번 무슨 단어? 건축 신고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이게 붙어. 이게 꼭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건축 신고를 행정위원이 건축 신고를 받아주면 그거 하나만으로 다 관련된 다른 법에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도 다 내준 것으로 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을 경우를 인허가 의제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라 그래. 자,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 일반적 건축 신고와 달리 무슨 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고 또 뭐야? 형식적 요건만 따지는 게 아니라 다른 법의 인허가 요건도 다 갖췄는지 실체적 요건까지 다 심사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신고다. 응? 죽자사자 내는 거야 맨날 시험에. 이거 연장선상이 바로 11번의 마지막 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의제되는 건축신고. 이건 뭐야? 그 국토개발법에 그 개발행위 허가 요건 다 갖췄는지 따져보고 신고 수리해야지. 그지? 그래서 고충시. 그 다음에 12번도 역시 중요.
자, 납골당 설치 신고, 무슨 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 그 다음에 넷째 줄, 다섯째 줄. 신고 필증 교부가 꼭 필요해, 안 필요해? 수리되면 그 시점에 신고는 끝난 거야. 응? 신고 필증 교부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 자, 그 밑에 문장은 이걸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그 종교 단체인데 시장한테 납골당, 시장에게 납골당 설치 신고를 했대. 응? 그런데 신고를 받고 시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어? 신고를 수리한다. 이렇게 이걸 하진 않았어. 신고 수리한다는 말을 안 하고 대신에 뭐야? 뭐 했어? 신고된 신고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하라고, 신고사항 이행하라고 통지서를 보냈대요. 응? 그럼 이게 뭐야? 이게 표현은 너 신고한 걸 수리해 준다 이렇게는 안 했어도 이게 바로 너 신고한 걸 수리해 주니 신고한 대로 제대로 이행해라. 이 꼴로 이게 뭐야? 신고 수리한 거와 똑같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거 신고 수리한 거로 보고 주변 사람들이 소송을 내는 거야. 왜 납골당 우리 동네 옆 우리 집 근처에 납골당 설치하겠다는 걸 수리해 줬느냐? 응? 그래갖고 주변 사람들이 소송을 한 거야. 뭘 갖고 소송하면 되는 거야? 그 신고사항 이행 통지하라고 통지서 보낸 거 이거를 신고 수리와 똑같은 걸로 보고 이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소송 내면 된다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자 밑에 문장 봐. 납골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 통지를 했대 시장이. 신고사항 이행 통지. 응? 이거는 바로 밑에 줄 뭐 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야. 수리해 준 거로 보는 게 타당하다. 별도로 수리한다는 말을 안 보냈어요 상대방한테. 근데 이거는 수리해 주면서 신고한 대로 이행하라 하고 통지한 거니까 신고사항 이행 통지 이꼬로 수리를 했다. 수리 처분으로 본다는 거야. 따라서 별도의 수리 처분이 있는 건 아니고 이 자체가 수리 행위다. 이거 수리 처분. 네. 그리고 그 밑에 거 납골당 설치 장소로부터 500m 이내 20가구 20호 이상의 민가가 밀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 납골당이 뭐 종교 단체가 설치하든 응? 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든 누가 설치하든지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아. 누가 설치하는지와 관계없이 다 자기들의 환경상 이 침해를 이유로 소송 제기할 원고적 격 인정된다. 이거 말이 된다. 응? 그 다음에 13번도 뭐야? 주유소 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거 수리 요하는 신고인데 심사 결과 관계법령상의 제한 사유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수리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으면 또 거부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13번. 그 다음에 14번은 무슨 의미야? 수리해 주는 건 기속행위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법에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니 이건 재량이라고 볼 수 없다. 기속행위라는 얘기지. 요건 구비하면 수리해 줘야 될 기속행위임을 나타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5번도 꼭 체크. 자, 15번은 읽어보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 면허 받은 자가 있어. 근데 개인택시 면허 받은 자가 음주운전하다가 사망을 했대. 그러면 개인택시 면허 또 상속도 돼.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 면허 받은 자의 시위를 승계하기 위해 신고를 했대. 그런데 행정청이 어떻게 돼? 그 죽은 아버지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 거부할 수 없다는 거야. 응? 왜 그랬을까? 이 순서상 법에 어떻게 되었대? 자, 음주운전했지? 개인택시 면허 받은 자가 음주운전했지? 음주운전했어도 뭐가 있어야 돼?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취소해야 그 다음에 뭐야? 개인택시 면허 취소. 응? 이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야. 면허 취소. 그런데 어떻게 돼? 법은 음주운전했어도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없는 거지 지금. 응? 그래서 두 번째 줄.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응?
셋째 줄에 음주운전했다는 건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 하지만 아직 운전면허 취소는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아직 안 된 거지. 이게 없는 이상 이 조치를 바로 할 수는 없게 법이 규정돼. 이게 돼야 이걸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없는 이상은 이걸 못 하는 거잖아. 자, 15번 그 다음에 17번 꼭 체크. 시간상 생략, 그죠? 이거는 뭐예요? 형식적인 뭐 서류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적격자들이 입소해서 거주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실질적 요건까지 심사 후 수리. 이거 인정한 거야. 응? 17번, 18번, 19번까지 17, 18, 19번을 16번부터 16, 17, 18, 19 이 네 개 묶어가지고 이 네 가지 어떤 공통점이 있어? 다 실질적인 요건까지도 심사한 후 수리 여부 결정할 수 있는 신고사항으로 본 거예요. 형식상의 요건만 보는 게 아니라. 응? 그 다음에 20번 밑줄. 20번 밑줄. 네. 자, 거기는 건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 중이래.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난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가 뭐야 건축주 이름 바꿔달라 명의 변경 신고를 해왔는데 행정청이 어떻게 했어? 야, 아직 이게 소송이라서 이게 누구 건물인지가 확정이 안 났으니 그 확정 날 때까지는 수리를 못 해주겠다. 거부한 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거야. 응? 또 한번 나왔고 21번은 응?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영업자 지위승계를 수리하면 어떻게 될까? 종전 영업자는 허가 박탈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수리한 처분에서 종전 영업자는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있다. 응? 아니 뭐 같은 논리와 계속하세요. 자, 22번은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응? 23번도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지? 그 다음에 150페이지 맨 아래 뭐야? 응?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에 대해서 수리하거나 수리 거부하는 건 어떻게 될까? 신고하도록 의무도 아닌 걸 신고해왔고 그걸 행정원이 수리해주거나 수리 거부해도 상대방의 의무에 아무 영향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권리 의무에 영향 없는 조치는 소송 대상 안 되는 거지. 그 얘기야 결국. 응? 그래서 결국은 제목으로 하면 신고할 사항, 신고사항, 즉 신고하도록 의무로 돼 있지도 않은 사항을 신고해온 거에 대해서 행정원이 수리를 해줬거나 수리를 거부해도 처분성 어떻다 결론. 처분성 인정 안 된다. 그건 권리 의무에 아무 영향 안 주는 거니까 그거야.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전 영업자의 위반 사유. 이거 만약에 지위 승계 신고, 명의 변경 신고했어도 양수인에게 전 영업자의 위반을 이유로 제재 가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대물적 밑줄 대물적 영업이라면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승계된다. 응? 대물적 영업이라면 법에 별도의 규정 없어도 승계되는 거로 봅니다. 응? 그래서 1번 생략, 그죠? 1번 체크, 네, 설명은 생략. 2번, 자 2번도 공부할 때 중요한 단어가 어떻게 돼? 첫째 끝에 지위 승계 신고에 있어서 사실상 영업이 양도에 양수되었지만 결정적 키워드 두 번째 줄 아직 신고 및 수리 처분이 있기 전. 이게 결정적이야. 아직 양수인이 가서 신고를 하고 행정위원회 수리가 있기 전이래. 그러면 그 영업 허가받는 자는 아직까지 누구야? 전 영업자, 즉 양도인이 아직은 법적으로 허가받은 영업자로 돼 있어. 그지? 근데 그 사람이 계약 맺고 돈은 다 받고 야 이제 네가 계니까 네가 해 하고 떠났어. 근데 그걸 넘겨받은 자가 아직 신고하고 지 허가받은 자로 승계가 안 된 상태야. 수리가 되기 전이면 전인데 법 위반 행위했어 양수인이. 그러면 그 행정적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 양도인에게 돌아가야 된다. 응? 따라서 2번 마지막 줄 양도인에게 귀속되게 된다. 즉 신고 및 수리되기 전이라면 아직 허가받아 영업하는 자는 양도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업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다 양도인에게 돌아간다. 응? 그걸 기준으로 읽고, 그죠? 자, 뭐 3번은 크게 별거 없고, 그지? 4번 아까 얘기했지. 자, 첫째 줄 영업자 그
막스에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전 영업자에 대한 허가를 박탈하고 신고해온 자에게 새로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한다. 그죠? 그러면 수리하는 처분은 결국 전 영업자의 권리이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되니까 뭐 해야 된다고? 수리하기에 앞서 전 영업자에게 뭐 해야 돼? 사전 통지하고 의견 들어보는 절차를 거치고 수리해야 된다 이거지. 응? 그게 4번, 5번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4번, 5번. 응? 자, 그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6번 또 체크해야 돼. 자, 6번 전체 다 읽어보자. 뭐라고 돼 있어? 자, 사업 양도 양수. 사업 양도 양수는 업자끼리 지네끼리 민법상 계약 맺고 이제 가게 넘기는 거지. 양도 양수 계약 맺고 이거 허가관청이 지위승계 신고 받고 수리해 주는 행위는 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는 업자 간에 적법하게 사업 양도 양수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다. 그러므로 수리해 줄 대상인 업자 간에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있더라도 무효인 때는 설령 행정위원회 그걸 신고받아 수리를 해줬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당연히 무효다. 이거 이럴 경우 셋째 줄 그 자기네들의 양도 행위가 양도 양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인은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지네들의 양도 양수 계약이 사법상 계약인데 이게 무효라고 민사송으로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걸 안 하고 바로 뭐 해도 된대. 왜 이 무효인 계약을 수리해줬냐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수리행위 무효 확인해달라고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 6번 읽어보면 특히 마지막 줄의 두 번째 줄 뭐야? 민사쟁송으로 양도 양수행위 무효를 청구함이 없이 막바로 뭐 해도 돼? 왜 이 무효인 계약인데 왜 수리를 해주냐고 수리 처분을 무효 확인해달라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싸워도 된다는 거야. 그게 마지막 줄 포인트. 그 다음에 7번은 끝쪽에 뭐라고 돼 있어? 끝쪽에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해서 채석. 자, 채석 이것도 채석허가 누구한테 채석허가 취소했어? 양도인에게 나갔던 채석허가를 취소했어요. 근데 이거 양수인이 지금 지네들이 계약 맞고 그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넘겨받을 입장에 있거든. 근데 아직은 신고 및 수리가 되기 전이야. 그럼 아직은 양도인이 허가받은 자로 돼 있는 거지. 근데 양도인에게 돼 있는 허가를 행정기관이 취소해버린 거야. 그럼 양수인은 넘겨받을 허가가 사라져버렸어. 그럼 양수인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양도인에 대해서 허가 취소한 조치를 양수인도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다. 응? 양도인에 대한 허가를 취소시켜버렸다면 양수인은 지가 넘겨받을 허가가 없어졌으니 양수인도 양도인에 대한 허가 취소한 걸 자기 이익 침해한 조치라고 소송으로 싸울 자격 인정된다. 응? 응.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10번 10번 보면 뭘 공부하냐. 자, 주택건설 사업이 양도되었으나 변경 승인이 받기 이전. 야, 여기도 키워드가 뭐야? 변경 승인 받기 이전이래. 여기 밑줄 치자. 변경 승인 받기 이전. 그러면 변경 승인 받기 이전이니까 야, 이 저 주택건설 사업 사업 면허는 아직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지? 응? 전 업자한테 면허 아직 있는 거지? 변경 승인이 있기 전. 그러면 행정청이 뭐 했대? 양도인에 대한 면허를 사업계획 승인 취소한 거야. 자, 생각해봐. 아직 변경 승인이 있기 전이니까 양도인이 아직은 사업자야. 그런데 그래서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해서 뭐 했어? 너 사업계획 변경, 여기 두 번째 줄에 사업계획 승인해 준 거 취소한다. 양도인에게 취소했지?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해 준 걸 취소했다는 걸 누구한테 알려줬어? 양수인한테 알려줬어. 근데 그건 양수인한테 알려줬다 해도 그는 취소했다는 걸 알려준 의미밖에 없어. 아직은 양수인이 그걸 갖고 법적으로 다툴 상태는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 통지한 경우 이 통지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직 아니다. 응? 그러니까 통지는 그냥 양도인에 대한 허가 취소했다는 거지. 양도인에 대해서 취소한 게 처분이고 그렇게 처분이 했다는 거를 양수인에게 알려준 의미밖에는 없다. 그 통지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다. 응? 응. 그러면 자 여기서는 키워드가 변경 승인을 받기 이전이며 첫째 줄 그리고 양도인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통보해 준 거. 이 통보해 준 행위 자체는 처분이 아니라는 거야. 응? 그렇게 공부. 자 여기까지 해야 된다. 조금 이 후반부 시간을 조금 길게 했죠. 그러니까 진도를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기서 중간에 끊기가 좀 그래서 이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